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수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수위를 짧게 얘기했었는데요. 당시 표시해드린 지지 구간인 1차 매수 가격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밟고 10%가 넘는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대로 1차 타겟가까지 가게 될 수 있을지 영상에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넷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산타가 올지 아니면 사탄이 올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주인데요. 비트코인은 빠르게 CME 갭을 메우고 주간장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고 저항 구간의 매물대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체인 데이터상의 매도 압력도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거시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앱스타인 이슈, 관세 위법 판결 여부까지 긴장감을 놓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모든 정보와 흐름들 놓치지 않고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 신청해 주시고 장대봉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수위라는 종목의 이름이 다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수위가 빠른 체인이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실제로 붙기 시작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수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호지 정리가 아니라 수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장대봉 팀이 생각하고 있는 진입가, 목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까지 영상 후반부에서 차례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위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짚고 가야 됩니다. 수위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다른 서비스와 앱들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좀 기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위를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비유를 들자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막히는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차선을 동시에 쓰도록 설계된 고속도로 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은 거래가 많아질수록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수위는 이 부분을 구조 자체에서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동시에 처리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체감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게임, 결제, 거래처럼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에 특히 유리한 체인이 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수위는 안정성도 중요하게 보고 설계된 체인입니다. 이 수위는 무브라는 개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구조는 돈이나 자산이 잘못 복사되어 사라지는 사고를 처음부터 막는 데 초점을 둔 방식입니다. 즉 수위는 빠르기만 한 체인이 아니라 자산을 다루는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된 체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위는 사용 방식 자체도 좀 단순화하려고 하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앱이 사용자의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결국 수위가 지향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 뒤에서는 블록체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수위가 다른 레이어 1들과 구조적으로 구분이 되는 지점입니다. 수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한 상승 재료들이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물 ETF 이슈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는 2025년 12월 18일 날 미국 SEC에 수위를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처럼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규제된 상품 구조와 정식 수탁 체계를 갖춘 투자 수단을 선호합니다.
ETF는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제도권 투자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좀 이 이슈는 수위를 일반 투자자들이 좋게 본다, 뭐 나쁘게 본다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알트코인 범주를 넘어서 이제 제도권 기준에서 다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와이즈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를 운용해 왔고, 최근에는 자사 암호화폐 인덱스 ETF에 수위를 편입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수위를 단순히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덱스와 파생거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거래 방식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중앙화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두는 구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산을 직접 보유한 상태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커지는 영역이 이 무기한 선물 거래입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거래 빈도가 매우 높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크고 수수료 발생량과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이 시장은 체인이 느리거나 수수료가 비싸거나 처리량이 부족하면 바로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수위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수위는 거래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해도 체인 자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덱스와 파생거래처럼 거래가 몰리는 서비스가 붙기 좋은 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질문도 이렇게 바뀝니다. 덱스랑 파생거래가 앞으로 더 커진다면 그 트래픽은 어느 체인으로 가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 수위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제 사용 지표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앞서 움직이는 자산은 결국 지속력을 갖기 어렵죠. 반대로 수위는 가격 변화와 함께 실제 사용 지표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보도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명확합니다. 네트워크상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체인을 사용하는 활성 주소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디파이 예치 자금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변화는 이 흐름이 이 RWA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온체인 실험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활동이 직접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최근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공유하면 수위로 보상을 받는 구조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상품 출시처럼 현실 자산, 데이터, 행위를 온체인 금융 구조와 직접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 RWA가 말하는 핵심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가치 흐름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과정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을 막연한 기대감이나 스토리 소비로 보고 있지 않고요. 수위 네트워크가 RWA와 실사용을 동시에 품은 상태로 실제 사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리스크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위는 구조적으로 강한 체인이지만 26년도에 가격과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변수는 정기적인 토큰 락업 해제입니다. 곧 있을 수위의 락업 해제는 전체 공급량의 약 4%대에 해당하는 수천만 수위 토큰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과거 대부분 레이어 1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락업 해제 전후로 단기적인 가격 압박과 변동성 확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락업 해제가 폭락이 아니라 수급이 일시적으로 불리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TF 승인이나 생태계 확장 같은 호재가 이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해당 시점의 가격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위 홀더분들에게는 이 락업 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좀 실시간 변동성에 따른 대응을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장대봉 스터디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수위는 기관, 법인 자금 유입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부 계정의 수천만 개 단위의 수위가
집중된 구조인 만큼 장기 보유 시에는 안정 요인이 되지만 특정 시점에 재조정이 발생하면 가격 파동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수익은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이 아니라 큰 손해 판단이 흐름을 좌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익은 지금 ETF를 통해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덱스와 파생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실제 사용지표로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더 이상 기술만 좋은 체인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한 로드맵이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수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2026년을 대비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담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가장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장대봉팀이 생각하고 있는 1차 타겟가, 최종 타겟가인 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소요될지, 목표 구간에 도달했을 때 원하는 수익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어디에서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지표나 차트만으로 대응하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가 상승 신호를 보내도 이 거시경제 이슈가 가로막기도 하고, 큰 호재가 등장해도 차트가 약세 신호를 보내면 좀 가로막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 상승장,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불장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런 패턴에 지치고 무너지고 있을 때 지난 호재들과 응축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갑작스럽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좀 개미 투자자들은 상승이 나온 뒤에야 이제 시작이다 라면서 세력들이 고점에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곤 하죠. 제 구독자분들과 저희 스터디룸에 계신 분들만큼은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늘 모든 방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좀 분석하면서 방향성과 대응 구간을 잡아드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용 요구도 가입 요구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장대봉 스터디룸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